사연을 쓰는 오늘처럼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 비 오던 날 자식 집에 발도 못 딛고 쫓겨난 그때의 일이 생각나네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남편은 늘 제게 미안해했어요. 영자야, 좋은 집 하나 못 사준 게 늘 미안해.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남편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16살 때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따뜻한 잠자리 하나 없었죠. 차가운 마루에서 밤새 떨다가 새벽이면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때 저는 늘 꿈꿨답니다. 언젠가는 나도 따뜻하고 환한 집에서 살 수 있겠지. 하고요. 25세 남편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가진 게 없었어요.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 장마철이면 습기 차는 벽지가 떨어지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죠.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영자야, 조금만 더 참고 나중에는 꼭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라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세월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IMF가 터지면서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망했고 그 후로는 식당 일도 하고 장사도 해보았지만 늘 제자리였죠. 그래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도 통장을 보며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날도 잠시.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어요. 간암 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영자야, 괜찮아. 내가 마지막 선물 하나 준비해뒀으니까.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어요.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서였어요. 남편이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으로 계약한 8억짜리 아파트. 제 이름으로 된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더 좋은 걸로 해주지 못해서. 그래도 이제 우리 마누라 좋은 집에서 살게 되겠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은 그렇게 웃어 보였어요. 여보, 이런 거 하지 말지.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죠. 평생 고생만 시킨 마누라한테 이거 하나는 해주고 싶었어. 이제 좋은 집에서 살아, 당신. 대신 내 말 꼭 잘 들어. 아들에게 주지 말고 여보 혼자 살아.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파트에 처음 들어섰을 때 그 느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거실, 반짝이는 시스템 키친, 따뜻한 온돌. 모든 게 꿈만 같았죠. 베란다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볼 때면 마치 제가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서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나도 이제 이런 곳에서 살아요. 고마워요. 창가에 작은 화분도 놓고 벽에는 우리 부부의 사진도 걸었죠. 조금씩이지만 이곳을 저만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어느 날 아들 석훈이가 찾아왔거든요.
석훈이는 23살에 애를 가지면서 일찍 결혼했는데 지금은 아내 미영이와 7살 민준이와 함께 좁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가는데 이 좁은 원룸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석훈이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며느리 미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제발 우리랑 집을 바꿔주세요. 어머님은 혼자시니까 원룸도 충분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했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꿈꿔왔던 이 집, 남편의 마지막 선물인 이 공간을 내어줘야 한다니. 하지만 손주 민준이와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꾸나. 그렇게 말하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죠.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토록 애써 마련해준 집인데, 그래도 자식이 잘 되는 게 보기에 좋지 않겠어요? 이사를 하던 날 마지막으로 거실의 창문을 열어보았어요.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죠. 그 햇살 속에서 저는 남편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어요.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지를. 그렇게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좁은 창문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아파트에서는 늘 달빛이 환하게 비쳤는데, 이곳에서는 맞은편 건물 그림자에 가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죠. 괜찮아. 아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원룸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장마철이 되자 벽지가 눅눅해지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곰팡이가 피어났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창틀로 물이 새어 들어와 수건으로 닦아내기 일쑤였어요. 마치 제가 젊었을 때 살던 그 반지하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준이 학원 상담이 있어서요. 다음에 오세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어머님, 민준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방해되실 것 같아요. 아들네 집에 가보려 해도 며느리는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를 막았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싶었는데 점점 그것이 핑계라는 걸 알게 되었죠. 현관 앞에서 들리는 민준이의 웃음소리, TV 보는 소리. 그들은 분명 집에 있는데도 저를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석훈아, 엄마가 잠깐 들러도 될까? 엄마? 저희 지금 나가려던 참인데 다음에 오세요. 아들마저도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르던 석훈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죠.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어요. 더 서운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쳤는데 민준이의 손을 잡고 있던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서둘러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민준아, 할머니다. 제가 반갑게 부르자 며느리는 민준이를 안고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닫히는 문 틈으로 민준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님, 왜 자꾸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그 말은 정말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제가 언제부터 손주한테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저 사랑하는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원룸은 더욱 음침해져만 갔어요. 밤이면 복도 끝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죠.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린다는 빈집털이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답니다. 찰컥. 한밤중에 들린 현관문 소리에 눈을 떴어요. 분명 잠금 장치를 했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였죠. 공포에 질려 이불 속에서 떨고 있는데 쇠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둑이 들어온 거였죠. 누구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겨우 이 말을 내뱉었는데 그림자가 휙 하고 사라졌어요. 한참을 덜덜 떨다가 겨우 경찰에 신고를 했죠. 다행히 도둑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계속되는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석훈아, 엄마가 며칠만 너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죠. 엄마, 사정은 알겠는데 별일 없었잖아요. 우리도 지금 너무 바빠요. 와이프도 힘들어하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결국 저는 그날 밤 비를 맞으며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어요. 한밤중이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더는 원룸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석훈아,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 하지만 돌아온 건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이런 시간에 오시면 안 돼요. 민준이도 자고 있고. 제발 돌아가세요. 문은 열리지 않았고 저는 한밤중에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빗속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그런데 돌아갈 곳이 어디 있나요?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아파트는 아들 가족에게 내어주었고 이제는 그 아들마저 저를 외면하고 있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 온몸이 떨렸어요. 빗물에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었고 발걸음은 자꾸만 휘청거렸죠. 그날 있었던 일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남편이 그토록 아끼며 마련해준 보금자리를 내어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었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후회했어요. 아니, 어쩌면 후회를 넘어서 분노가 차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의 유산인 그 아파트를 내어준 것이 제 삶을 통째로 내어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과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어요. 이제서야 남편이 아파트를 줄 때 아들에게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한지 알 것 같더군요. 빗속을 걸어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남편이 저를 위해 마련해준 그 소중한 선물을 이제는 되찾아야겠다고요. 그날 밤에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을 알아눕고 말았죠.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혼자서 끙끙 앓았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망설이다가 결국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으시더군요. 보호자분은 안 계신가요? 아, 네. 혼자 살아요. 이 나이에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자녀분은 안 계신가요? 있어요. 있긴 한데, 말끝을 흐리는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영자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40년 지기정 반장님이었어요. 동네 약국 원장님이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연락을 했다더군요. 이게 뭐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그냥, 감기가 좀 심해서요. 감기는 무슨? 얼굴이 이게 뭐야? 아들은 연락 안 했어? 아들요? 저기, 바빠서요. 바빠! 엄마가 응급실에 있는데! 정 반장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영자야, 이제 다 말해. 뭔가 있는 거지?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죠. 아파트를 내어주고 나서 겪은 일들, 빗속에서 문전박대 당했던 일, 모든 걸요. 미쳤나? 당신 미쳤어? 그 귀한 아파트를 그렇게. 정 반장님은 발을 동동 구르셨어요. 아직 이전 등기는 안 했지? 네? 아직은, 잘 됐네. 당장 취소해. 그리고 집도로 빼서 그놈 자식들.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어요. 정 반장님은 그날로 변호사 아들까지 불러오셨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으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석훈이가, 자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대하는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것만 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며칠 뒤 더 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석훈이 생일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러 나갔죠.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레 미역국을 끓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셋이서 먹던 미역국인데 이제는 혼자 끓이려니 마음이 쓸쓸하더군요. 여보세요, 석훈아? 네, 엄마. 오늘, 너 생일이잖아. 엄마가 미역국. 아. 죄송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 목소리에서 거짓말하는 티가 났거든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할 때면 저런 식으로 말끝을 흐렸었죠. 그래. 그럼 미역국이라도 두고 올게. 엄마, 제발 오지 마세요. 오늘은 진짜 안 돼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했죠. 아들은 원래 회식이 있으면 전날부터 말했었거든요.
결국 저는 미역국을 들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멀리서도 환한 불빛이 보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14층, 15층. 문이 열리자 더 선명한 소리가 들렸죠. 장모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 우리 민준이가 아빠 생일 케이크 잘라보자. 고서방 생일인데 당연히 내가 와야지. 사돈댁 식구들과 함께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빼고. 손에 든 미역국 그릇이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죠.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택배를 받으러 나온 며느리였죠. 어머니? 미역국. 두고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 지금? 안에서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장모님, 이 음식 더 드셔보세요. 우리 사위가 최고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이건, 그래. 이제 알겠다. 미역국 그릇을 내려놓으려는데 현관문 틈으로 석훈이가 보였어요. 여보, 누구야? 뭔데 이렇게 오래 걸려? 그게, 석훈이가 현관으로 나왔다가 저를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어요. 엄마? 왜? 오지 마시라니까. 미역국 가져왔어. 내 생일인데 이것도 못 먹이나 했더니 이제 보니 내가 필요 없었던 거구나. 엄마, 이건 그게 아니라. 회식한다며? 거짓말도 참 잘하네. 제 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은 먼저 약속이 있어서. 그래. 사도는 되는데 난 안 되는구나. 미역국 그릇을 그대로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석훈이가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았지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안에서 들리는 말소리. 엄마, 죄송해요. 시어머님이? 아이고, 그분 성격이 괴팍하시네. 원래도 저러셨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결심했어요. 더는 안 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최 사장님, 제 아파트 내놓을게요. 네. 영자 씨 아파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금매로 내놓을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해서라도 빨리 팔고 싶어요. 아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제까지 고민했어요. 이제는 제 선택을 하려고요. 최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그래도 그때는 자식분 준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혹시 자제분과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냥 제가 눈치 보며 살기는 이제 지친 것 같아요. 그날부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금매의 소식이 퍼지자 문에 전화가 쏟아졌죠. 하루 만에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어요. 둘째 날 오후 한 부부가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집이에요. 저희가 당장 계약하고 싶은데. 그러시다면 계약금은 내일 아침 일찍 입금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그때였어요. 석훈이가 부동산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을 왜 파시는 거예요? 니네 집? 이게 누구 집인데? 엄마가 우리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 주기로 했지. 근데 나는 내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지.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도 살 거야. 석훈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민준이 학교도 여기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잘못? 뭘 잘못했는데? 그동안 엄마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제가 불효자였어요. 그제서야 알았니? 내 생일날 미역국도 못 먹이게 하고. 네 엄마를 문전박대하는 불효자식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석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거 다 봤어. 다 들었어. 사돈들이랑 다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거. 나만 빼고.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였니? 그때 며느리도 부동산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큰 잘못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날 밤 빗속에서 떨고 있는 날 문전박대할 때는 그런 생각 없었잖니? 그때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계약은 다 끝났어? 최 사장님이 곤란한 표정으로 끼어드셨어요. 이미 계약금 입금 약속도 했고. 전세 자금이라도 좀 주시면. 며느리가 애원했어요. 그건 안 돼. 난 여수에 집을 구했어. 여수요. 석훈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래,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 내가 평생 꿈꾸던 집이야. 정 반장님이 부동산으로 들어오셨어요. 영자야, 서류 다 준비됐. 아니, 이게 누구야? 정 반장님. 아, 이게 그 배은망덕한 아들하고 며느리구나. 석훈이가 정 반장님께도 굽실거렸어요. 너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기나 해? 정 반장님의 호통에 아들 부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혼자 사는 어머니를 이런 곳에 처박아 두고, 그것도 모자라 문전박대를 하고, 그러고도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희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영자야, 흔들리지 마. 이 애들 말에 넘어가면 안 돼. 정 반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 와서 눈물을 보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엄마,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희한테 줄 기회는 이미 지났어. 한 달 안으로 이사 나가. 엄마.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 너희가 날 내쫓았을 때 난 어디로 갈게? 석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애원했죠. 어머니, 민준이 학교는 어떡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난 더 이상 너희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정 반장님이 서류를 들고 오셨어요. 자, 영자야. 이제 계약서만 쓰면 돼. 엄마.
제발. 석훈이가 다시 한번 울부짖었어요. 이제 그만해. 너무 늦었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달까요. 마지막 날 이삿짐을 싸는 석훈이네를 보며 마음 한켠이 아팠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나도 몰랐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 너네가 흘리는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어요. 문턱을 넘어가는 며느리를 보며 문득 생각났어요. 그날 밤 제가 빗속에서 떨며 서 있을 때의 일이.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수의 작은 주택에서 제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 가려고요.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제 행복을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정 반장님 말씀처럼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것처럼요. 석훈이네가 이사 가는 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다고요. 더 이상 구차하게 자식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이제는 정말 내 삶을 살 수 있겠네요, 여보.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거예요.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제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여수로 내려온 지도 벌써 몇 달이 훌쩍 지났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고 있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아침 바다가 너무 예쁘잖아요. 아파트 돈으로 산 이 집은 비록 크진 않지만 마당이 있어서 좋아요. 꽃도 심고 작은 텃밭도 가꾸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죠. 아침이면 이웃 할머니들과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여보, 이제야 저도 제대로 된 제 삶을 살고 있네요. 며칠 전에는 정 반장님이 놀러 오셨어요. 영자야, 너 얼굴이 달라졌다. 네? 그래요? 그래, 훨씬 환해졌어. 웃음도 많아지고. 정 반장님 말씀처럼 요즘 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수에서 만난 이웃들은 제 사연을 듣고 모두들 제 선택을 지지해 주었어요. 참 잘하셨어요. 자식이 그럴 수는 없죠. 우리도 나이 들면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석훈이네는 시외곽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 갔다고 해요. 가끔 안부 전화가 오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날이 갈수록 더 확신하게 되니까요. 마당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미도 피고 방울토마토도 열렸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져요. 여보,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됐네요. 고마워요.
바닷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매일 시장에 들러요. 신선한 생선도 사고 제철 과일도 사면서 이웃들과 정을 나누게 되었죠. 시장 상인들과도 이제는 모두 친구가 되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고등어가 참 좋아요. 영자 씨, 이 딸기 맛보고 가세요. 이렇게 따뜻한 정이 오가는 삶. 제가 그토록 바라던 거였는데 이제야 찾았네요. 지난주에는 동네 노인대학에도 등록했어요. 노래교실도 다니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영자 씨는 노래를 참 잘 부르시네요. 아이고, 부끄럽네요. 가끔은 손주 민준이 생각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는 제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할머니들끼리 제주도 여행 한번 가볼까요? 좋지요.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죠. 내일은 이웃 할머니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평생 처음 가보는 제주도. 설렘이 가득하네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문득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저 제가 선택하지 못했을 뿐. 이제는 알아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보,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바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저희 모습이 아마도 남편이 진정으로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남편이 아들에게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약속을 깨고 아들에게 줬었던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을 하는 게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저는 여수로 내려와 새 삶을 살게 된 후로 너무나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이 더 중요하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